자, 이제 다음 강 12강 시작합니다. 12강은 어떤 강이다? 흐름에 무관한 문장 찾기다. 자, 얘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푸는지 가르쳐 줄게요, 먼저. 자, 여기는 이렇게 항상 1번 시작하기 전에 앞에 이렇게 도입부가 있어요. 항상 그래요. 자, 그래서 얘는 어떻게 읽냐면 도입부를 읽고요. 왜 이래? 도입부를 읽고 그 다음에 한 1번 문장까지는 같이 읽어도 됩니다. 적어도 나는 여태까지 흐름 찾기 문제에서 답이 1번인 거는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기 때문에 1번 정도까지는 같이 보고, 자, 요거를 본 다음에 이 글의 뭐 소재라든지 아니면 주제라든지 어떤 뭐 방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갑시다. 그래서 얘는 좀 다 읽어줘야 돼. 볼게요. When photography came along in the 19th century. came along 그냥 뭐 생겨났다, 나타났다 정도로 보면 돼요. photography 무엇이? 사진술이 19세기에 생겨났을 때 painting was put in crisis. crisis는 위기죠. 그죠? 그림은 위기에 처했다. The photograph it seemed 사진은 어떻게 보였냐면 did the work of imitating nature better. 어떤 일? 자연을 imitating, 뭐 하는 거, 모방하는 일을 더 잘하는 것처럼 보였다. than the painter ever could. 화가가 할 수 있던 것보다. 됐나요?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사진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사진이 등장을 해서 얘가 어땠다고? 화가보다 자연을 더 잘 묘사하더라. 뭐 이런 얘기야. 당연하겠죠. 그림 그리는 것보다 사진으로 박아버리는 게 훨씬 더 선명하고 제대로 보일 거 아니야. 그지? 자, 1번 봅니다. Some painters made practical use of the invention. 자, 몇몇 사진사들은 그러한 발명, 그러니까 사진술이겠죠. 사진술에 대해서 practical use, 어떤 실용적인 사용을 했다. 됐습니까? 사진을 실용적으로 사용했다가 되겠죠.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There were impressionist painters. impressionist는 인상주의 화가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Who used a photograph in place of the model or landscape they were painting. 보세요. who부터 여기 끝까지가 페인터를 꾸며주는 큰 수식어. 그런데 이 안에서 they were painting, 이 작은 수식어는 model or landscape입니다. 이렇게 수식어를 확인을 한 다음에는 뒤에 거부터 작은 거부터 나오는 게 맞죠? 그러면 그들이 그리고 있는 모델이나 랜드스케이프, 어떤 풍경을 in place of는 얘는 뭐뭐를 대신해, 뭐뭐 대신해. 모델이나, 아니 그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모델이나 풍경 대신에 사진을 사용한 인상주의 화가들이 있었다. 자, 그러면 어떤 화가들이 이 사진을 실용적으로 사용했다. 그 예시로 2번이 이어지면 적절하죠. 그죠? 그 다음에 3번 but by and large. by and large는 대체로라는 뜻이고요. 대체로 the photograph was a challenge to painting. 사진은 그림에 대한 challenge, 어떤 도전이었고 and was one cause of paintings moving away. 자, 이거는 봅시다. paintings moving away에서 지금 이 친구 moving이 동명사고요. 그 동명사 앞에 의미상 주어로 소유격이 쓰인 겁니다. 얘가 소유격 의미상의 주어고요. 뒤에 게 동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의미상의 주어는 항상 100% 어떻게 해석한다 했어요? 뭐뭐가 라고 해석한다 했죠. 자, 그러면
자, 하나의 이유였다. 뭐가? 그림이 moving away. 무엇으로? 멀어졌대. From direct representation and reproduction. 여기서 지금 병렬 구조 한번 확인합시다. From 그리고 to 이렇게 병렬 구조입니다. 뭐뭐로부터 뭐뭐로 멀어졌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direct representation and reproduction. 직접적인 표현과 재생산에서 the abstract painting of the 20th century. 20세기의 추상화로 넘어가 버렸다라는 얘기야. 자, 그러면 보세요. 원래 그 전에 화가들은 풍경도 그리고 인물도 그리고 자시고 했어. 근데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이 뭐가 등장했어요? 사진이 등장을 합니다. 사진이 그림보다 훨씬 더 사실적으로 묘사가 가능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 사진을 가지고 그림의 소재로 삼는 화가들도 생겨났어. 그러다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그 입지가 화가들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죠. 사실적인 거는 사진이 했고 그래서 그림은 어떻게 됐어? 원래는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표현하는 거에서 뭐가 되었다? 추상적인 그림이 되었다라는 얘기야. 더 이상 사실적인 묘사가 그림으로 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죠. 되었습니까? 그 다음 4번 Therefore 그러므로 the painters of that century 그 세기의 화가들은 put more focus on expressing nature, people and cities as they were in reality. 이거 보세요. 그것들이 현실에 존재하는 대로 뭐를 자연과 사람과 도시를 expressing 표현하는 것에 더 많은 초점을 두었다. 틀렸죠. 방금 뭐라 했어요? 사실적인 묘사에서 추상화로 넘어가고 있다 했죠. 그러므로 사실적인 묘사에 초점을 두었다. 말이 아무것도 안 되죠. 됐습니까? 4번 골라내시고 Since photographs did such a good job of representing things as they existed in the world. 이 화면이 왜 이래? 자, 됐네. 보세요. 사진이 어떤 거? 요렇게 끊어봅니다. representing things, 어떤 사물을 표현하는 그렇게도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거를 잘 해냈기 때문에 as they existed in the world, 그것들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대로 됐죠. 사진이 해냈어. 그랬으니까 painters were freed to look inward and represent things as they were in their imagination. 자, 이렇게 끊어봅니다. 화가들은 이제 freed, 자유롭게 됐대. 오케이? were freed, 하기를 look inward, 어떤 내적인 면을 들여다보고 represent things, 어떤 사물들을 표현하는 것을 됐습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었다. as they were in their imagination, 그것들이 그 피사체들이 그들의 상상 속에 있는 모습대로 됐습니까? 그래서 화가들은 머릿속에 있는 것을 추상적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가 되죠. 그러면 앞의 내용이랑 이어지죠. 맞습니까? Rendering emotion in the color, volume, line, and spatial configurations. 자, 하면서 render은 표현하다라는 뜻입니다. emotion, 감정을 표현했대. 색깔과 volume, 양감, 부피감, 그리고 line, 선과 spatial configuration. spatial은 공간의란 뜻이죠. 공간의 배치. 됐나요? 그리고 native to painter's art는 어디에 고유한, 어디에만 있는, 어디에 고유한 이런 뜻입니다. native to. 됐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제 화가의 영역으로 바뀌었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사진이 화가보다 자연을 더 잘 묘사하게 되자, 자, 화가는 그림을 통해서 어떤 추상적인 것 그리고
내면적인 것들을 표현을 하게 되었다 라는 글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게이트웨이 정리합니다. 끝. 자, 이어서 12강 1번 합니다. 역시 도입부 먼저 봅니다. As scientific knowledge has substantially expanded. 과학 지식이 substantially 뭐예요? 상당히 라는 뜻이죠. 상당히. 요거 대신에 considerably 이런 단어 써도 됩니다. 상당히 expanded 확장됨에 따라 our approach to knowledge may have changed. 우리의 지식에 대한 접근법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 The earlier naive beliefs in undeniable truths. 자, 어떻게 바뀌는지 뒤에 땡땡하고 나옵니다. 그죠? 초기에 naive는 뭐예요? 순진한, 그지? 순진한 믿음이야. 뭐에 대해서? undeniable. 부정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한 신념이 have given way to the contextualization of knowledge. 자, give way to. give way to는 자, 뭐뭐로 바뀌다. 또는 자리를 내어주다. 뭐 이런 뜻입니다. A가 B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다. 라고 하는 거니까 A가 B가 된 거겠죠. 그죠? A가 B로 변한 거겠죠. 자, 뭐가 되었대? contextualization of knowledge. 지식의 맥락화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dramatically expressed. 아주 극적으로 표현되었다. as the end of grand narratives. grand narrative. narrative는 이야기죠. grand는 말 그대로 아주 큰 이런 거야. 그치? 그래서 거대 이야기, 거대 서사의 끝, 종말이라고 극적으로 표현이 되었다. 자, 뭐 거대 서사가 뭔지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봅시다. 과학 지식이 확장이 됐어. 그래서 지식에 대한 우리의 그 접근법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게 어떻게 변했다고? 원래는 부정할 수 없는 진실에 대한 믿음에서 지식의 맥락화가 되었대. 자, 진리에 대한 믿음. 왜 펜이 왜 이래? 진리에 대한 믿음이 지식의 맥락화로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뒤에 볼게요. This is evident in the changing approaches. 자, 이것도 지금 어떤 접근법의 변화가 나오죠. Towards expert knowledge. 보세요. 뭐를 향한? 전문 지식에 대한 접근법이 바뀐 changing approaches, 변화하는 접근법에서 보면 evident, 뭐하다? 명백하다. From full trust in the skills of the expert. 얘도 지금 from to 이렇게 보입니까? 전문가의 기술에 대한 full trust, 완전한 신뢰에서 뭐로? reserved는 제한된 이란 뜻이에요. 여기서 제한된 신뢰로 바뀌었다. 그러면 1번도 자연스럽게 이어지겠죠. Which places a higher burden of judgment on the individuals and the society. 어디에다가? 개인과 사회에다가 어떤 판단에 대한 더 높은 부담을 지워줬다라는 얘기죠. 놓아두었다라는 얘기죠.
전문가를 원래 전적으로 믿었었는데 이제 덜 믿게 됐지. 지식이 너무나도 많아지니까. 그지? 이거를 과연 다 알까 싶은 거야. 전문가가 아무리 전문가라 해도. 그러니까 어떤 판단을 내리고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그들에 대한 전적인 믿음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 책임에 대한 일부가 우리 개인이나 사회로 이동을 했다는 걸 의미할 수 있겠죠. 그죠? 걔네를 안 믿고 어떤 결정을 내리니까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 걔네의 말을 전적으로 다 믿을 때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잘 되든 잘못되든 걔 덕이고 걔 탓이었는데 이제 그게 아니란 말이야.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A major shift from science to research. 자, 이건 또 뭐야? is identified. 과학으로부터 연구로의 주된 shift, 변화가 is identified. 어떻게 됐다? 확인된다. In the production of scientific knowledge. 과학적인 지식의 생산에 있어서. 과학은 있는 그대로 과학자들의 진리라는 뜻으로 쓰인 거고 research는 연구야. 저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증해 나가는 과정이 연구죠. 그죠? 자, 3번 봅니다. Scientific knowledge allows us to develop new technologies, solve practical problems, and make informed decisions. 보세요. 갑자기 지금 자, 과학 지식은 자, 우리가 뭐하게 한다? to에 이어지는 게 develop, solve, make입니다. 이렇게 병렬입니다. 과학 지식은 우리가 뭐하게 해준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게 해주고 실용적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고 make informed decisions. informed는 이거는 이제 정보에 근거한이라고 쓰였어요. 정보에 근거한 결정을 내리게 해준다. both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어떻게? 개인적으로 그리고 collectively. 또 어떻게? 집단적으로든. 개인적으로도 집단적으로도. 됐죠? 그리고 according to this shift. 이 변화에 따르면 knowledge becomes less final and more open to change. 지식은 덜 final. 여기서 final은 뭘까? 마지막의, 그래서 확정적인 이런 뜻으로 쓰였어. 그래서 딱 지식이라는 게 바로 딱 확정을 짓는 무언가가 아니라 more open to change. 더 변화에 열려있게 되겠죠. 됐습니까? 점점 뭐에 대한 절대적인 지식,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지식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지는 거야. 지식이 양이 워낙 방대해지다 보니까. 알겠죠? 그래서 누군가가 다른 또 전문가가 나타나서 옛날에는 이거에 대해서 이런 이론이 있었지만 지금 연구를 해보니 이게 그게 아니라 이거였습니다 하면 바뀔 수도 있는 거야. 그 맥락입니다. 알겠죠? Science was associated with certainty, coldness, aloofness, objectivity, distance, and necessity. 과학은 뭐와 관련이 있었어? 확실성과 coldness, 냉철함, aloofness, 냉담함, objectivity, 객관성, distance, 거리감, necessity, 필연성 이런 것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but research was in contrast. 하지만 연구는 대조적으로 uncertain, 확실하지 않고 open-ended, 항상 끝이 열려 있으며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immersed in many lowly problems of money, instruments, and know-how. lowly는 하찮은 이란 뜻이에요. 하찮은 별거 아닌 이런 뜻입니다. 어떤 돈이나 그리고 instruments, 도구 또는 수단, 그리고 노하우와 같은 그런 많은 하찮은 문제에 immersed, 뭐하게 한다? 몰두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뭐 굳이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자면 과학은 절대적으로 객관적인 것들이었어. 근데 연구는
어떻게 돼? 뭐 이런 문제들에 따라서 계속해서 뒤바뀔 수 있고, 그지? 누구든지 새로 연구를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하고 항상 끝이 열려 있다. 라는 이런 맥락입니다. 되었습니까? 근데 답을 체크를 안 했네. 답이 3번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거는 전체적으로 과학이 연구가 되어가는 그런 과정이잖아. 절대적으로 확실한 건 없다. 연구를 통해서 뒤바뀔 수 있다. 이렇게 변해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두 가지 다른 입장에 대해서. 근데 3번 같은 경우는 과학적인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개인적으로든 집단적으로든 과학 지식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이로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맞지 않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끝. 자, 그 다음 12강 2번 하도록 할게요. 도입부 먼저 봅니다. The early modern readers of travel accounts. 자, 여기서 account가 조금 생소하게 이야기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행 이야기를 읽는 현대 초기의 독자들은 were likely to be interested in the descriptions of far off peoples and places. people이 원래 복수잖아. 근데 peoples라고 쓰이면 얘는 민족이라고 쓰이는 거야. people에 s 붙었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고요. 알겠죠? 민족들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독자들은 어디에 흥미가 있었냐면 멀리 떨어진 민족들과 장소에 대한 description, 묘사의 설명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But travel literature has also historically served. 하지만 여행 문학도 또한 역사적으로 served, 어떤 역할을 해왔습니다. To promote national, religious and cultural identities. 뭐를 증진시키는 거죠? 국가적인 그리고 종교적인 그리고 문화적인 정체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여기서 하는 얘기, 그러면 앞에 거는 이거는 지금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여행 문학이 어쨌다고. 국가, 종교, 그리고 문화적 정체성을 향상을 시켜줬다. 증진시켜줬다. 이렇게 도입부 정리하고 그 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볼게요. Simon Schama has suggested. 자,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자, 뭔가를 이제 말을 합니다. That the struggle to control the sea. 바다를 통제하고자 하는, 바다를 지배하고자 하는 struggle, 무엇이? 노력이 was an important aspect of the emerging Dutch identity. 누구의? 네덜란드인의 정체성. 됐습니까? emerging, 새롭게 생겨나고 있던 네덜란드인들의 정체성의 중요한 면이었다고. 자, 예시가 등장을 하죠. 자, 바다를 통제하는 게 뭐였대? 네덜란드인의 정체성이었대요. 자, 2번 넘어가서 봅시다. 뒤에 안 했네. An identity won through transformative ordeals. 자, 이게 어떤 정체성이냐면 얻어진 정체성이야. 무엇을 통해서? transformative,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ordeal, 밑에 시련이라고 주어져 있죠. 그죠?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 실현을 통해서 얻어진 새로운 정체성이었다. 됐습니까? 바다 위를 항해하고 바다의 지배권을 갖는 거. 그리고 그게 더치 아이덴티티, 네덜란드라는 민족의 정체성과 연결이 되는 거. 그러면 1번은 적절하겠죠. 2번 Stories describing Dutchmen persevering in the face of tremendous difficulties. 봅시다. 어떤 이야기냐면 네덜란드인들을 묘사한 이야기들이야. 어떤 네덜란드인들이냐면 persevering in the face of tremendous difficulties. 이렇게. 자, 요거 단어 한번 체크하고 갑시다. persevere.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있어요. preserve가 있고요. 그리고 persevere이라는 게 있습니다. 됐습니까? preserve는 뭐죠? 보존하다라는 동사고, persevere는 견디다라는 동사예요. 됐나요? 비슷하게 생겼죠? 근데 엄밀히 다른 겁니다. 자, 어쨌든 자, 무엇에 in the face of 무엇을 마주하여 tremendous 아주 엄청난 difficulties 역경을 맞서서 persevere 견디는 더치맨을 묘사한 이야기야. 됐죠? 그런 이야기들은 gave the Dutch 네덜란드인들에게 주었습니다. Something similar to a heroic epic. 자,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었냐면 heroic epic. 얘가 이제 뭐 영웅 서사시라고 쓰였는데 이런 것까지 몰라도 되고요. 영웅 서사시와 비슷한 무언가를 주었대요. 자, 그 영웅 서사시에 대한 설명은 뒤에 또 있습니다. That formed the essence of what it meant to be Dutch in the 17th century. 자, 그 영웅 서사시 얘도 영웅의 어떤 모험적인 이야기죠. 자, 이거 보세요. 에센스 이렇게 한번 또 끊어버리자. 어떤 본질을 형성했대. 뭐에 대한 본질이냐면 What it meant to be Dutch. 네덜란드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의미인가? 역시 네덜란드인의 계속 정체성에 관한 그런 이야기죠. 언제? 17세기에. 됐습니까? 네덜란드 사람들이 엄청난 큰 어려움에 맞서서 그것을 견디는 모습을 묘사한 이야기들은 이 네덜란드인에게 어떤 영웅 서사시와 비슷한 무언가를 줬대. 그런 웅장한 뭔가 가슴에 웅장한 그런 걸 줬단 얘기야. 그지? 근데 그것은 뭔데? 17세기 그 시절에 네덜란드인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을 형성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 Through stories like those presented in travel literature. 자, 어떤 이야기들? 여행 문학에 표현된 것 같은 그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The Dutch represented themselves. 네덜란드인들은 그들 스스로를 표현했다. By creating a type of heroic myth. 일종의 영웅 신화 같은 것을 만들어냄으로써 앞에 했던 얘기랑 비슷한 얘기죠. 이게 지금 바다의 통제를 가지고 네덜란드인들의 정체성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를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바다와 관련해서 뭐 큰 어려움을 겪은 그리고 그 안에서 그거를 맞서서 이겨내는 네덜란드인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됐습니까? 뭐 그런 얘기고요. 자, travel literature has always been associated. 자, 여행 문학은 항상 뭐와 관련이 있어 왔습니다. 뭐와? With the construction of utopias. 유토피아, 이상향이죠. 이상향, 이상국가의 건설과 which were founded on the idea of unknown lands. 자, 어디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땅, 알지 못하는 땅,
대한 아이디어, 어떤 개념이나 생각 위에 founded, 뭐되는 설립되는, 만들어지는 유토피아의 건설과 관련이 있어 왔다. 여행 문학이 유토피아와 관련이 있다라는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했죠. 그죠? 그래서 답이 4번인 겁니다. 여기서는. This was a myth in the sense of a popular conception of a person or thing. 자, 이것은 뭐였다? 신화였다. In the sense, 어떤 의미에서 a popular conception of a person or thing which exaggerates or idealizes the truth. 뒤에 거 먼저 하자. 진실을 exaggerate, 과장하거나 idealize, 이상화하는 어떤 한 개인이나 물건, 사물에 관한 인기 있는 개념, 됐습니까? 유행하던 그런 대중의 신념, 컨셉션, 개념, 신념 다 돼요. 대중의 개념이라는 의미에서 봤을 때 그것은 신화였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이야기에서, 문학 속에서는 얼마든지 과장하고 이상화할 수 있죠. 여기서는 누구를? 네덜란드인들을 그렇게 과장하고 이상화해놨잖아. 그 얘기입니다. Rather than a completely fictitious story. 뭐라기보다는 완벽하게 어떤 허구적인 이야기, 전부 다 꾸며낸 거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그래도 우리가 원하는 정체성, 찾고 싶은 모습을 이야기 속에 투영을 해서 뭐 그런 식으로 정체성 형성을 하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정체성을 고취하고 가지고 있는 민족성이나 그런 거를 단단히 하고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뭐 독해는 요 정도 하고 답 4번 찾아내고 끝내겠습니다. 2번 끝. 자, 이어서 12강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You may notice. 당신은 알 수도 있다. That certain smells make it harder for your baby to calm down. 자, 이렇게 봅니다. 자, 봅시다. Smells make it harder. 자, 이게 지금 어떤 구문이죠? make it. 원래 to. 여기 뭐 지금 요렇게까지 이어지겠죠? 여기까지 이어지겠죠? 그죠? 원래 make it to 구문은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문입니다. 맞죠? 그래서 to 하는 것을 어떠하게 만들다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to 부정사 앞에 의미상의 주어 for 플러스 목적격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의미상의 주어는 어떻게 해석하라고? 뭐뭐가. 그럼 보세요. 누가? 당신의 아기가 calm down, 진정을 하고 enter into a state of shared attention with you. 당신과 어떤 공유된 어떤 관심의 상태, 그러니까 어떤 관심을 공유하는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고. 자, 지금 여기서 특정 냄새가 아기를 진정시키지 못한다. 뭐 이런 얘기죠. 간단하게 하면. 그죠? If you are wearing a strong perfume or aftershave lotion. 만약에 네가 어떤 강한 향수나 aftershave 남자들 그 면도 후에 바르는 아버지들 그 바르시는 스킨 있죠. 그죠? 그것을 바르고 있다면 does he turn his head away when you approach him? 그 아기가 네가 그에게 다가갈 때 자기 머리를 돌려버리겠는가 이런 말이야. 이것도 냄새와 어떤 아기의 심리 상태를 연관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맞죠? 그죠? 2번 If you suspect that 자, 네가 어떤 생각을 한다면 Your child may have sensitivities or may be underreactive to various smells. 보세요. 당신의 아이가 may have sensitivities or may be. 그럼 여기서는 요거랑 요게 병렬이겠죠? 그죠? sensitivity, 민감성을
가지고 있거나 various smells 다양한 냄새들에 대해서 underreactive. reactive는 반응을 하는 건데 underreactive는 그럼 뭘까? 반응을 잘 못하는 거야. 반응을 잘 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면 너무 민감하거나 너무 둔감하다고 생각한다면 이 말이야. 그러니까 알겠죠? Try putting different foods or fragrances near his nose. 다른 음식과 fragrance는 향이에요. 향. 다른 음식들과 향기들을 그의 코 가까이에 놓아봐라. And see if he recoils or frowns with annoyance. 자, 뭐해라? recoil 밑에 나와있죠. 움찔하다. 그가 움찔하거나 frown은 얼굴을 찡그리다 라는 뜻입니다. with annoyance 뭘 가지고? 짜증을 가지고 뭔가 짜증을 내면서 움찔하거나 얼굴을 찡그리는지 또는 fails to show any reaction at all 어떠한 반응도 보이지 못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됐습니까? It's a good idea to check out your baby's olfactory responses. 자, 뭐 하는 것이? 얘는 뭐 그냥 단순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죠. 당신의 아기의 olfactory 옆에 smelling이라고 쉬운 단어로 바뀌어 있죠. 후각 반응을 확인하는 것은 좋은 생각입니다. Since smell and taste are close sensory cousins. 무엇은? 후각과 테이스트, 여기서는 미각이라고 보면 되겠죠. 후각과 미각은 아니면은 뭐 냄새와 맛은 해도 되겠네. 냄새와 맛은 close, 가까운 어떤 감각기관의 cousins, 사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스멜과 테이스트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얘기죠. 뭐 실제로 해본 적도 있을 수 있겠지만 코를 막고 무슨 음식을 먹으면 맛이 잘 안 나요. 무슨 맛인지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도 아기의 후각을 확인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Others came from molecules in the air that stimulate receptors in the nose. 보세요. molecules를 꾸며주는 게 여기 that 이합니다. receptor는 감각기관 또는 감각을 받아들이는 수용기라는 뜻이고요. 코에 있는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molecule, 어떤 분자로부터 옵니다. 공기 중에 분자로부터 냄새가 옵니다. If an organism does not have a receptor for that particular odor molecule. 자, 지금 얘는 요렇게 해야 돼. 여기에 지금 보세요. 이것도 for that도 있고 for that도 있지만 두 개가 다른 거예요. 두 개가 다른 거야. 이게 마치 병렬로 보일 수도 있는데 다른 거예요. 뭐냐면 봐봐. 어떤 생명체가 그 특정한 냄새 분자를 위한, 그러니까 그 특정한 냄새 분자를 인지할 수 있는 receptor, 수용기가 없으면, 그렇다면 for that organism, 그 생명체에게는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 생명체에게 있어서는 the odor has no smell. 그 냄새는 아무 냄새가 나지 않는다. 내가 만약에 달콤한 냄새를 맡는 또는 뭐 비린 냄새를 맡는 감각기관이 남들보다 둔감하거나 없으면 나는 비린 거를 먹어도 비린 맛을 그다지 못 느낀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이게 뭔데 그러면? 지금 이거는 아기의 후각과 아무 관련이 없죠. 얘는 그냥 뭐야? 그냥 냄새가 일반적으로 어떻게 맡아지는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한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걸러내면 되겠습니다. Some children with hypersensitivities.
hyper sensitivity 예민하기는 예민한데 hyper 졸라 예민해. 그래서 과민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과민증을 가진 몇몇 아이들은 to smell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 자, 어떤 냄새에 대해서 과민증을 가진 몇몇 아이들은 can't handle food if it is too pungent. 만약에 그것이 너무나도 자극적이라면 어떤 음식을 제대로 다룰 수 없다. 그 음식에 대처할 수 없다. While others may need stronger odors and tastes. 반면 또 다른 애들은 더 강한 향이나 맛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To help them tolerate certain food groups. 그들이 뭐 하는 것을 특정한 음식 그룹을 인내하도록 견디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더 강한 맛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야. 됐습니까? 그 예를 들면 막 그런 거야. 내가 만약에 뭐 비린 거를 잘 못 먹는다 치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회를 잘 못 먹는 사람들이 많아. 회나 뭐 비린 거, 굴이나 미역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잘 못 먹는 사람들이 그거를 먹을 때 초장을 엄청 찍어 먹는 경우가 있어. 그런 거 들어본 적 있지? 본 적 있지? 그 초장의 맛이 훨씬 더 강렬하고 자극적이니까 그거를 찍으면 비린 맛이 덜 나잖아. 그지? 그거랑 비슷한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이렇게 반응하기도 한다라는 얘기고요. 앞에서 어쨌든 아기들의 후각 반응과 그 아이들의 후각 반응을 잘 확인해 보는 게 좋다. 왜냐면 그것이 나중에 미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밑에도 역시 hypersensitive 어떤 냄새에 대해서 과민증을 가진 애들이잖아. 그지? 얘네는 여기서 이 냄새에서 오는 맛을 피하기 위해서 더 다른 강한 맛이 나는 음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얘도 어찌됐건 맥락과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됐나요? 그래서 너무 일반적인 이야기를 해놓은 4번이 적절하지 않은 문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3번 끝. 자, 이어서 12강 4번 하겠습니다.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을 찾아봅시다. In a political debate, 정치적인 논쟁에서 you feel, 당신은 느낍니다. That the other side just doesn't get your point of view. 상대 측이 너의 관점을 doesn't get, 이해하지 못한다고. And if they could only see things with your clarity. 만약에 그들이 너의 명확성, 네가 가지고 있는 명확성을 가지고 see things, 상황을 볼 수만 있다면 they would understand, 그들은 이해를 할 것이고 fall naturally in line with what you believe. 그들은 이해를 할 것이며 그리고 fall in line with 이거 봅니다. fall in line with가 어디에 동의하다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믿는 거에 당연히 자연스럽게 동의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1번 이어서 보면 they must not understand. 여기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가 아니죠. 하면 안 된다가 아니에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함에 틀림없다는 뜻이야. 봐봐. because 왜냐하면 if they did, 그들이 이해를 했다면 they wouldn't think the things they think. 그들이 생각하는 그것들을 생각하지 않을 것이니까. 전마가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한 놈이라면 저렇게 생각 안 할 텐데 전마는 내 말을 이해 못한 게 틀림없어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 그럼 지금 여기까지 보면 자, 뭐 정치적 토론에서 상대방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야. 오케이? 자, by contrast, 이와는 대조적으로 you believe,
You totally get their point of view and you reject it. 자, 니는 니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니는 저 상대편의 관점을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거부하는 거라고 믿는다라는 거야. 이거랑 반대로 우리는 상대의 의견을 완벽히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흐름이 잡혔죠? 그죠? You don't need to hear them elaborate on it. 당신은 그들이 elaborate는 상세히 설명하다라는 뜻이에요.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 당신은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는 걸 들을 필요가 없어요. Because you already know it better than they do. 왜냐면 니는 이미 그들이 그것에 대해 아는 것보다 너는 그것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야. 뭐야?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야? 나는 네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대를 하는 건데 니는 내 입장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내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다라고 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야, 그딴 거 설명 안 해도 돼. 어차피 나는 다 알고 있거든. 이 말이야. 방금 했던 3번 문장은. 알겠죠? 4번 봅니다. That's why you have to rely on those people. 자, 그것이 이유이다. 네가 그 사람들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이유다. 어떤 사람? Who support your position. 당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의존해야 하는 이유다. In order to win the debate. 그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틀렸죠? 얘가 필요 없죠 지금. 그죠? 지금 나는 상대방의 입장을 다 이해한다. 상대방은 내 입장을 이해 못한다. 라는 그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야. 근데 내 의견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한다. 논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런 말은 지금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4번 골라냈고요. So, each side believes. 각각의 편들은 믿어. It understands the other side better. 그것이 자, A라는 팀이 있고 B라는 팀이 있는데 서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It understands the other side better. 얘는 지가 얘를 더 A는 A가 B를 잘 이해하는데 B가 A를 이해 못한다 생각해. 이 말이야. 반대로 어떻게 써? B는 빨간색으로 합시다. B는 A를 이해하는데 A가 B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서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면 각각의 지인의 집단은 상대편을 더 잘 이해한다고 믿어. Then the other side understands both its opponent and itself. 다른 상대편이 나를 그리고 지 자신을 이해하는 것보다 A는 심지어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나는 A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야. 나는 B를 이해해. 근데 내가 B를 이해하는 것보다 B는 지 스스로에 대해서도 더 이해를 못하고 나에 대해서도 이해를 당연히 못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싸우죠. 서로 이렇게 생각하니까 싸우는 거야. 그지? 이렇게 해서 4번 정도 골라내주면 되겠습니다. 4번 끝. 다음 12강 5번 봅시다. We are all prone to overestimate our abilities as well as our power. 자,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우리의 힘뿐만 아니라 우리의 능력을 overestimate 뭐하는 과대평가하기 be prone to는 뭐뭐 하기 쉽다라는 뜻입니다. 자, be prone to 랑 be
likely to, 그리고 tend to 이 정도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뭐 하기 쉽다 또는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To control our destiny, 우리의 운명을 통제할 힘이나 능력을 과대평가합니다. 자, 우리는 자신의 힘과 능력을 과대평가한대. People have a false sense of security on the highway. 사람들은 고속도로에서, 그죠? 고속도로에서 잘못된 security, sense of security, 어떤 안전의식을 가지고 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consider themselves above average drivers.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 above average drivers. 평균 이상의 드라이버라고 생각을 해. And expect their skill to protect them. 자, 병렬 구조는 they consider and expect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들이 가진 기술이 그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Even though, 비록 many accidents are caused by factors beyond their control. 자, 많은 사고들이 그들의 통제 위에 있는, 통제 범위 밖에 있는 어떤 factors, 요소들에 의해서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과신한다라는 얘기죠. 맞죠? Similarly, 이와 비슷하게 when asked, 질문을 받았을 때 how long it will take to complete a project, 프로젝트를 끝마치는 게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 people typically underestimate the time. 사람들은 시간을 과소평가합니다. 시간 그거 뭐 별거라고, 그 안에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야. 왜? Because they are too confident in themselves. 그들은 그들 스스로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신감이 있고 and don't allow for delays beyond their control. 뭐가? delay, 연기가 beyond their control. 그들의 통제권 밖에, 통제 이상, 뭐라고 해야 돼? 그들의 통제권 밖에 있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됐습니까? 여기서는 또 병렬 찾으면 are이랑 don't allow 정도로 하면 되겠죠. 그들의 통제 밖에 있는 지연, 연기를 뭐하기 때문에 allow,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나는 분명히 할 수 있어 라고 하니까. 3번 Positive emotions broaden people's perspectives. 긍정적인 감정은 사람들의 perspective, 관점을 broaden, 넓히고 and enable them to build skills. 그들로 하여금 어떤 기술을 만드는 것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어떤 기술이냐면 that help them flourish both personally and professionally. 그들을 flourish, 어떻게? flourish는 번성하게, 성공하게 도와주는 거야. 그죠?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professionally, 직업적으로 모두 번창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개인적으로도 직업적으로도 엄청나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할 수 있게 돼요. 맞아요? 아니죠. 이 말은 맞을 수 있지만 여기서 하는 말은 아니죠. 지금 스스로에 대한 과신이 대참사를 불러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 맞죠? 4번 답은 3번이고요. 4번 봅니다. This optimism bias causes people to underestimate the risk of some types of negative events. 이렇게 끊어버리자. In their own lives. 자, 이 optimism은 낙관이고 낙관 편향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한다? underestimate, 과소평가하게 한다. 어떤 종류의 부정적인 일의 위험을, 부정적인 일,
교통사고가 날 일, 프로젝트를 끝내지 못할 일, 오케이? 그런 것들에 대한 위험을 과소평가하게 되죠. 맞죠? 그들의 삶에서 they are fully aware. 그들은 완벽하게 알고 있어요. that something bad can happen. 나쁜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을. In fact, they often have an unrealistically high expectation that it will happen. 또는 아니 사실은 그들은 종종 어떻게 비현실적일 만큼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어.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어떤 사고나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알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대를 하기도 한다라는 거야. 근데 but they tell themselves. 그들은 그들 자신에게 말하죠. It will happen to someone else. 그것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에게 일어날 거라고. 나한테는 안 일어날 거야. 나한테는 그 일이 일어나려고 해도 나는 나를 믿어. 내가 가진 이 기술이 나를 살려줄 거야. 라고 굉장히 미친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내용은 별로 안 어려웠습니다. 3번 골라냈고 12강 5번 끝. 자, 이어서 12강 6번 할게요. Elections are an important part of political systems in many countries. 선거는 많은 나라들의 정치 체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Both for government and for many groups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정부를 위해서 그리고 또 뭐를 위해서? Within and between countries. 어떤 나라 안에 있는 그리고 나라 사이에 있는 많은 그룹들에게 있어서 어쨌든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People vote for the leaders.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뽑습니다. Of their national government and their local government. 그들의 국가 정부나 지역 정부의 리더 그리고 their staff representatives on the boards of large organizations. 어디에? 큰 단체의, 큰 기관의 board는 여기서 뭐죠? board는 이사회입니다. 큰 단체의 이사회에 representatives, staff representatives, 뭐 직원 대표를 뽑고요. And the leaders of their professional societies. 그리고 그들의 어떤 전문가 협회 또는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그 사회의 지도자도 뽑습니다. 어쨌든 선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며 여기저기 많은 나라나 기관이나 단체들에서 발생하는 겁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얘기죠. 자, voting is believed to deliver representatives. 자, 여기서 deliver 중요합니다. deliver. delivery 배출하다라는 뜻이에요. 또는 이런 뜻으로도 쓰여요. 아기를 낳다. deliver a baby라고 하면 아기를 배달하다가 아니고요. 아기를 낳답니다. 알겠죠? 자,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투표는 대표자를 배출한다고 믿어집니다. Who are anchored somewhat to the wishes of their electorate. anchor은 뭐야? anchor. anchor은 원래 그거야. 그 배에서 배가 움직이지 못하게 내리는 닷 있죠. 닷. 무거운 쇳덩어리. 그게 원래 앵커인데 그래서 어디 이제 연결 짓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는 뭐 기반을 내리다 이런 뜻도 돼요. 기반을 두다. 그러면 who are anchored somewhat. somewhat은 그냥 뭐 별 뜻 없죠. 어느 정도 이런 뜻이고요.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 있어. 뭐에? 그들의 electorate. 유권자의 wish. 바람에. 됐습니까? 유권자들이 바라는 것에 어느 정도 기반을 두고 있는 대표자를 배출한다고 믿어집니다. And as such. 그리고 as such는
따라서 그러므로예요. 따라서 voting is seen as a vital input. 투표는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투입으로 여겨집니다. In discovering the material interests of the voting population. material interest는 여기서 material이 구체적인이라는 뜻이야. 물질적인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voting population 누구의? 투표를 하는 인구의 구체적인 관심사를 발견하는 중요한 투입 과정이라고 여겨집니다. 됐죠? 사람들이 유권자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거를 공약으로 내세우는 후보를 뽑죠. 그럼 그 후보를 뽑았다는 것은 이만큼 사람들이 그거를 많이 원한다. 그 사람이 낸 공약을 많이 원하고 있다. 라는 뜻이 되죠. 맞습니까? Voting is therefore something that government generally wish to encourage. 따라서 투표는 어떤 것이다? 정부가 일반적으로 encourage, 장려하기를 바라는 무언가이다. And policymakers may be asked to recommend interventions. 그리고 이 정책 만드는 사람들, 뭐 입법자들이겠죠. 입법자들은 may be asked,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intervention은 중재 또는 뭐 중재안 정도로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는 뭐 정책 입법자들이라고 하니까. 자, 어떤 중재안? That would increase voter turnout. 자, voter turnout이 투표율입니다. 투표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중재안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받습니다. 됐죠? Everyone who has the right to vote in an election. 자, 모든 사람들, 어떤 사람들? 선거에서 투표를 할 권리가 있는 모든 사람들은 can file a complaint. file a complaint는 고소하다라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불만이 있는데 그걸 파일로 만들었어. 그럼 뭐야? 고소장이지. 그치? 불만이 있는 걸 파일로 만든 거니까 고소장이야. 그래서 고소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에 대해서? Concerning errors in the election. 투표에서의 오류에 관하여. 자, concerning이나 한번 봅시다. concerning. 뭐뭐에 관하여. 방금 했던 concerning 있고요. 그리고 regarding. on도 쓰고 about도 쓰죠. 투표권이 있는 누구나 투표에서의 오류에 관해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지금? 투표 안에서의 오류가 뭐 나오지도 않았거니와 그걸 가지고 고소한다는 내용도 절대 없었죠. 그죠? Some countries such as Australia. 어떤 나라들은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어떤 나라들은 fine citizens who do not vote. 투표를 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벌금을 매깁니다. 자, 이것도 한번 봅시다. fine. I'm fine, thank you 할 때 뭐야? 좋은. 그죠? 그리고 미세먼지를 영어로 fine dust라고 해요. 그래서 미세한. 이제 형용사로 하면 이렇고요. 그리고 명사로 하면 벌금이란 뜻도 있고요. 동사로 했을 때는 벌금을 매기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지 않는 시민들에게 벌금을 매깁니다. And others simply set up polling places.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단지 그저 어떻게 하기도 해요? polling places. 폴이 뭐냐면 그 여론조사야. 여론조사를 하는 장소를 만들어서 entreat people to come. 사람들에게 와달라고 entreat 뭐한다? 간청하기도 합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답 4번 골라냈고 12강 6번도 끝. 자, 12강 7번 합니다. Cultures are tricky. 문화는 tricky는 까다로운 이란 뜻이에요. 까다로운 아니면 까다로운에 tricky 대신에 picky 이런 걸 쓰기도 합니다. 까다로운. 문화는 까다롭다. Once people believe in one. 자, 이거 하나 알아두세요. once 주어 동사. once 주어 동사는 일단 주어가 V하면이라고 하면 됩니다. 일단 사람들이 하나를 믿기 시작하면, 그죠? 문화를 하나 믿으면 they will find it difficult to accept evidence that challenges it.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증거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다. 문화에 이미 하나의 문화에 빠져버리면 그 문화에 반대되는, 그 문화에 어떤 반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다른 증거들에 대해서 쉽게 마음을 열지 못하죠. 그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문화에 대해서 신념을 갖기 시작하면 이에 반하는 증거를 받아들이기 힘들게 된다라는 거야. An internal logic is at work. 자, 내부의 논리가 작동을 하는데 이게 뭐냐면 a selective interpretation of evidence. 그 증거에 대한 선택적 해석이야. 선택적 해석이라는 거는 내가 하고 싶은 거 골라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게 선택적 해석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게 a tendency to interpret experience in line with 이거 보세요. in line with는 아까 fall in line with가 뭐뭐에 동의하게 되다라고 했지. 그지? 그럼 여기는 in line with는 뭐뭐에 따라라는 뜻이에요. 뭐뭐에 맞추어. 뭐에 맞추어? What people already believe. 사람들이 이미 믿고 있는 것에 따라 그 경험을 해석하려는 경향이다. 됐죠? 그러면 2번 If we are able to step back from what we believe for a moment. 자, 우리가 잠깐 동안 우리가 믿고 있는 것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and see cultures for what it really is. 문화를 그것이 정말 무엇인지에 대해서 문화 그 자체로 본다면 자, 그럼 여기서 지금 뭐 한다면 문화 그 자체로 이해를 하면 이해나 생각을 하면 we will recognize that what we believe is in large part the product of our social life. 뭐래요? 우리는 알게 될 거래요. What we all believe is in large part. 얘는 그냥 대부분이라고 하면 돼요. 알겠죠? 우리가 믿는 것은 대부분 우리의 사회적인 삶의 산물이라고 알게 될 것이다. 자,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고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믿는 것은 뭐다? 우리의 사회적 삶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Therefore, 따라서 those who disagree with our basic beliefs. 어떤 사람들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믿음에 disagree.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은 are neither fools nor free actors. neither A nor B는 A도 B도 둘 다 아니다라는 뜻이죠. 맞습니까? 바보도 아니고 지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진 사회적 삶 속에서 그런 행동을 하도록 배웠기 때문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도록 배웠기 때문인 거야. The culture of an organization is a powerful reason. 한 기관의 문화는 어떤 강력한 이유다. 기관의 문화, 단체 문화가 어떤 이유냐면 why individuals do not freely seek their personal truths. 뭐래 갑자기? 개인들이 자유롭게 그들의 개인적인 진실을 추구하지 않는 이유래. 뭔 소리야? 조직의 문화는 개인들이 자유롭게 자신이 가진 개인적인 truth, 진실, 사실을 추구하지 않는 강력한 이유이다. 자, 이거 지금 뭔 소리야? 앞에 게 이유야. 자, 조직 문화 때문에 개인이 진실을 추구하지 못하게 된대. 지금 이런 말 하고 있어요? 아니죠. 조직 문화, 개인 문화, 조직 문화가 뭐 개인의 뭐 무슨 그런 걸 억압하고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4번 봅니다. 자, 이거는 그냥 이렇게 X 칩시다. They are usually a part of a social world. 그들은 대개 어떤 사회적인 이 세상의 한 부분이다. That sees reality differently from us. 단지 어떤 현실을 우리랑 다르게 보는 다른 사회의 사람일 뿐이다는 거야. 똑같은 일을 가지고도 우리는 예의 바르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다른 문화의 사람들은 버릇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똑같은 걸 가지고 입장만 다르다라는 겁니다. What they believe may or may not be truer. 그들이 믿는 것은 진짜일 수도 있고 더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Than what we believe. 우리가 믿는 것보다. 됐습니까? But all of us should not be as tempted. 자, 하지만 우리 모두는 어떻게? 그만큼 유혹되어서는 안 된다. To be certain that we have the truth. 뭐라고? 우리가 진실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도록 뭐 유혹을 받아서는 안 된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만이 진짜 문화고 뭐 고귀한 문화고 고등의 문화고 다른 사람들 거는 야만적이고 버릇없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뭐 문화의 상대성 뭐 그런 내용이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 골라냈습니다. 7번 끝. 자, 12강 마지막 8번 합니다. As for medieval thinkers. 자, as for는 뭐뭐에 있어서 아니면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 뭐뭐의 경우에 뭐 이런 거 다 됩니다. 이렇게 하자. 자,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 이렇게 하고 자, as for 그리고 in terms of when it comes to 뒤에 뭐 이렇게 이어지면 다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 이란 뜻이야. 자, medieval thinkers 중세 시대의 사상가들에 대해 말하자면 it was taken as an unquestionable fact. 질문할 여지가 없는 사실로서 여겨졌다. 무엇이? That the heavens were perfect. 하늘은 완벽하다고. And therefore 따라서 all motion in heaven had to display perfection. 하늘에서 일어나는 모든 동작들은 모든 일들은 완벽을 보여야 한다고. And thus be circular. 따라서 원형이어야 한다고. 중세 시대의 사상가들에게 완벽은 동그라미와 같은 거였어요.
동그라미는 어떻게 굴려도 동그라미죠. 구도 마찬가지고, 그지? 그래서 중세 사람들은 이 동그라미를 완벽의 상징으로 여겼습니다. 알겠죠? 자, 지금 여기서 보면 중세 사상가들이 하늘은 완벽, 따라서 하늘의 모든 일도 완벽. 이게 어떤 모양? 동그라미 모양이더라. 모양이어야 한다라는 거야. 알겠죠? 이 동그라미 모양. 보세요. There was no scope for irregularities within the heavenly spheres. 여기서 scope는 여지라는 뜻입니다. irregularity가 뭐야? regularity는 규칙성, 그죠? 그런 건데 irregularity는 뭐야 그러면? 불규칙한 거죠, 그죠? 불규칙함이 어디에? heavenly sphere, 천체에 있을 여지 따위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This belief caused terrible problems. 이 신념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When it came to observing 뭐뭐를 관찰함에 있어서 the orbits of the planets and their retrograde motion. 행성의 궤도와 그들의 retrograde는 역행하는 이란 뜻입니다. 역행하는 움직임에 대해서 관찰을 할 때 큰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지. 행성들이 공전을 할 때 완벽한 원으로 움직이지 않죠. 그죠? 그리고 뭐 역행하는 모습도 보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행성의 움직임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완벽한 원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중세 사상가들이 이 가지고 있던 이 사상과 큰 충돌이 있었겠죠. 맞습니까? 자, somehow 어떻게든, somehow는 어떻게든, 어쨌든 이런 뜻이에요. What was observed, 관찰된 것은 had to be resolved in terms of perfect circles. 지금 when it comes to, in terms of 뭐 다 나오죠. as for 위에서 말했던 거, 그죠? perfect circles 뭐 완벽한 원의 관점에서 resolved 해결되어야만 했었다. Although medieval thinkers were logical, 비록 중세의 사상가들이 논리적이기는 했으나 they used deductive logic, 그들은 연역적인 추론을 사용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알고 갑시다. 자, 추론에는 크게 연역적 추론과 귀납적 추론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연역적 추론을 디덕션이라고 하고요. 귀납적 추론은 인덕션이라고 해요. 자, 이게 뭐냐면 연역적은 뭐냐면 이론이나 가설을 먼저 수립을 하고 이것을 현상에 적용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럴 것이다 라고 해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는 거야. 이게 연역이야. 알겠죠? 근데 귀납은 현상을 여러 가지를 수집을 해서 이거를 근거로 이론과 가설을 수립하는 겁니다. 이게 귀납이에요. 아시겠어요?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 사람들은 논리적이었지만 연역적 방식을 사용했대. In other words, 그럼 2번, 3번이 잘 이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2번만 가지고는 뭐 옳다 그르다 하기 좀 어려우니까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They started with principles and theories. 그들은 원리와 이론으로 먼저 시작을 했다. 예를 들자면 The heavenly spheres, 천체는 are the realm of perfection.
어떤 완벽의 realm은 영역. 천체는 하늘은 완벽의 영역이다. Perfect and eternal motion is circular. 완벽하고 영원한 움직임은 동그라미 모양이어야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and then deduced what observations ought to follow. 그리고 deduce가 이제 연역적으로 추론하다라고 하면 됩니다. What observations ought to follow. 그리고 뭐 했다? 관측이 따라야만 하는 것을 추론했다. 이미 이론이나 가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론이 정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찰하는 것은 그 이론에 맞춰져야 된다라는 얘기 아까 얘기했죠. 그죠? 그러면은 2번 3번 자연스럽게 연결이 일단 되고요. 자, when the medieval person. 자, 일단 여기까지 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여기서 이 과정이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이미 이게 이론이야. 이것에 따라서 연역적 추론을 해서 어떻게 했어? 결과를 이론에 맞춤. 이렇게 됐다라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when the medieval person looked up to the stars and planets. 중세의 사람이 별과 행성들을 올려다 봤을 때 he or she saw meaning and significance. 그는 의미와 그 사람은 의미와 중요성을 보았다. Because the earth was at the center of the universe. 왜냐하면 지구가 우주의 가운데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뭐 이게 뭔 개소리냐고요 지금. 응? 낭만적인 소리 하고 있죠. 갑자기 무슨 뭐 이 사람들이 지구가 만물의 중심이며 그래서 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별과 다른 행성들은 의미와 각각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뭔 소리냐고 이게. 하나도 필요 없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This was in stark contrast. 자, stark는 극명한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무엇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To inductive argument. 귀납적 추론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아까 얘기했죠? 여기서 설명해줬죠? 그죠? Where evidence is gathered as the basis for framing a story. 증거가 수집이 된대. 무엇으로써? 어떤 이론을 만드는 것, 이론을 형성함에 있어서 그것에 대한 기초로서 증거가 모아지는. 됐습니까? 나중에 이후의 과학에서 사용되었던 귀납적 추론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됐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12강 8번 이렇게 끝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